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치고 가시는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11월 28일 전국 과수부문 율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부르기 고전적 노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입니다. 지금도 2017년도에 전국 과수부문 율성자회에 참가해서 경야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소환을 받아안던 그 감격과 흥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소환에서 과수부 앞에 나서는 중심 사업은 과일 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종자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수원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때 대한 문제, 수확을 적게 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소환을 받아 안으면서 경야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과일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 나가구나 하는 그런 신심이 넘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노작에서 과수부문에서 사회주의 경쟁을 널리 조직 전개해 나가시면서 그 형식과 방법이리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원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사회주의 경쟁을 구매 농장들 사이에도 진행하고 또 군안의 농장들 사이, 작업반 분조들 사이에도 진행해서 과수부문 전반이 경쟁 열풍으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이 경쟁 열풍 속에 과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고 또 과일의 품질과 맛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것을 비롯해서 과일 생산이 늘어나고 또 나라의 과수업이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당은 부른다 모두 다 80일 전투회로. (80일) 전투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은 당 결정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결사관철하기 위해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피해복구 현장에서 현지방송 군연대가 보내는 소식에 의하면 216사단 618 건설요단 사강도 연대 지휘관들과 덜격대원들이 피해복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하천 정리를 비롯한 주변지대 정리 공세를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 운수수단들을 총동원 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80일 전투 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돼서 40여일이 지났는데 정말 이 기간에 우리 송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이런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조직과 지휘를 짜들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삼육전선종합공장 이 단위를 본다면 그 재자원화를 자기 단위의 이런 기본 경영 전략으로 내세우고 매일 지표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위주로 생산 정상화의 동험을 올려가는 단위들도 많습니다. 또 경송해자공장, 평양 자동화기구공장, 또 영성기계련학교업소 군진강기계공장 이런 단위들에서 보게 되면 모든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창의고안들을 소주마다 내놓아서 이걸 생산에 도입해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천 차강기공장, 그다음에 라남 탄광기계련학교업소 동림강산기계공장을 비롯해서 여러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의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해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상 설비, 발전 설비 생산으로 80일 전투의 하루하루의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대한중기계 연합기업소입니다.
비상방역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짧은 기간에 흥주 청년 어호발전소와 회양 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 솔비 부분품 생산을 끝낸 이군 노동계급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제관과 가공, 조립을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공정들이 확립되고 가공 방법과 합리적인 지구 장비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천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80일 전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우전하던 보일러 보수용 알루미늄 시멘트를 자체로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어 최근에 자체로 꾸린 생산 공정에서 알루미늄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보수 정비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고무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정도 자체로 꾸려서 전력 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에서 다음의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트랙터들을 만가동하면서 가리 깊이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실종에 맞는 식량 2호 발효 퇴비 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질 좋은 고름을 확보하는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해방 전 우리 인민이 착취계급으로부터 강요당한 노예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와 전시물들을 보면서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6.21 합상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선원노동을 강요했던 자본가놈들의 악랄성과 포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가놈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다 못해 입에 풀칠져 자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임금을 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갈 나이가 된 두 소년들이 이렇게 어떻게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힘에 붙이는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데 이 돌의 무게가 거의 130kg에 나갑니다. 이 돌을 이렇게 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50m를 갔다 와야지만 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주들은 해방 전에 신의조 왕자 제지 공장에서 직접 쓰던 시험용 철주들입니다. 어른인 경우 먹고채로 둘이서 이것을 들고 50m를 가야지만 합격을 줬고 소년인 경우에는 이 작은 철주를 50m 이상 날아가야지만 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이 자본가놈들은 해방 전에 우리 노동자들의 거유를 깡그리 짜냈습니다. 우리 세세대들은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를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존시된 참관자들은 지난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당한 착취와 억압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순간이나마 망각한다면 목숨보다 소중한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는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굳게 다져갈 교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성 전염병은 11월에 들어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월 17일부터 세계적으로 매일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7일 시점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194만 9,400여 명, 사망자 수는 144만 8,12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제일 심한 인디아에서 최근에 들어와 하루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에 매일 5천 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934만 9,280여 명, 13만 6,190여 명입니다. 아시아에서 인디아 다음으로 피해가 심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현재 90만 명 이상의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27일 하루 동안에 1만 4,050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돼서
총 감염자 수는 92만 2,39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1만 4,050여 명은 이 나라에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지난 10여일간 매일 1만 3천 명 이상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전염병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27일 현재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4만 3,520여 명, 2,1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에서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도이칠란드에서 27일 현재 감염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27일 하루 동안에 2만 2,800여 명의 감염자가 늘어나서 총 감염자 수가 100만 5,300여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도이칠란드는 유럽에서 러시아, 프랑스, 에스파냐, 영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나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다음, 인디아의 어느 한 병원에서 27일 화재가 일어나서 5명이 목숨을 잃고 28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화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던 집중치료병동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만족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운율, 령열에서 아침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4도 낮은 곳으로 됩니다. 오늘 밤에도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9일 일요일, 음력으로 10월 보름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며칠간 날씨는 약간 추울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화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백두산지구가 령화 24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리본 지방이 9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은 조선 농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 것이 예견됩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